네, 이번 시간부터 ITQ 한쇼 2022 과정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대망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 ITQ 한쇼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할 텐데 시험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더불어서 기본적인 페이지 설정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시험 문제 파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 가서 문제지를 받게 되면 일면에 인쇄되어 있는 부분이 수험자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부분과 답안 작성 요령이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러한 수험자 유의사항이라던가 답안 작성 요령을 일일이 다 읽어볼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물론 감독위원께서 중요한 부분들은 안내를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파일 저장부터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조건들을 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일명은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입력하라 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폴더는 내 PC, 문서, ITQ 안에다가 하나의 파일로 저장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파일 저장 작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한다면 문서, ITQ 폴더 안에 여러분들의 수험번호 8자리 대시 성명,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show라고 쓰여져 있는 거는 한 쇼의 파일 형식이 쇼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는 것이고요. 파일 저장을 할 때는 이 파일 형식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우리는 수험번호를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의의 수험번호 8자리로 연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험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문제 조건이 한컴오피스 2022 버전이 맞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험자 유의사항에 쓰여있는 버전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2022 버전이 맞는지 한 번 더 검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답안 작성 요령으로 가면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슬라이드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A4 용지를 가장 많은 유인물의 사이즈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한쇼 프로그램에서도 A4 용지로 슬라이드 크기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또는 MS 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한 장 한 장 또는 페이지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죠. 근데 우리 프레젠테이션 계열 MS의 파워포인트라던가 한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한 장 한 장의 화면을 슬라이드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의 크기를 A4로 지정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슬라이드의 총 개수는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슬라이드 1번부터 순서대로 작업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글꼴색은 검정 또는 흰색으로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색상을 적용을 해야 될 것이고 따로 시험 문제에 흰색, 검은색 언급이 없다면 출력 형태를 보고 동일한 색깔로, 기본 색깔로 지정해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위에 있던 말과 반대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용 문서를 만드는 거다 보니까 도형도 넣고 그림도 넣고 표도 넣고 차트도 넣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같이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요소에 우리가 조건에 맞는 서식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 출력 형태와 다른 스타일을 적용했을 때는 감점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출력 형태에는 그림자 효과가 없는데 내가 그림자 효과를 적용했다 라던가, 또는 예를 들어서 테두리가 출력 형태에는 파선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실선으로 했다던가, 이렇게 다른 형태로 설정을 하면 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제가 또 수업을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번호 작성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총 6장의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1번 슬라이드만 제외하고 나머지 2번 슬라이드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 이 슬라이드 번호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라이드 1번에는 요 슬라이드 번호 부분이 생략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슬라이드 2번부터 6번까지는 조금 있다가 시험 문제를 같이 보겠지만 제목 도형과 하단 로고가 공통이에요. 그래서 미리 좀 보여드리면 1번 슬라이드에는 그냥 이렇게 도형과 워드숍, 그림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2번 슬라이드부터는 목차, 그리고 하단에는 로고와 페이지 번호, 이 3가지가 공통적으로 삽입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제목 도형과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까지 포함해서 이런 기능들은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아직 여러분들께서 좀 이 개념이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스터라고 하는 건 이제 기본이 되는, 그죠?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마스터한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탕 쪽을 만드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기본 배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는 이 도형과 로고를 하나하나씩 개별 슬라이드에 삽입하는 개념이 아니라 슬라이드 마스터를 만들고 거기에 미리 도형과 로고를 박으면 나중에 그걸 끌어와 가지고 적용을 해서 바로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는 마스터 내용이 삽입되게끔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직 이 용어들이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또 제가 지금은 설명을 직접 말로 드리다 보니까 개념이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그런 흐름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필요한 시점에 각각의 강의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삽입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내 PC 문서 ITQ 폴더 안에 픽처 폴더에서 파일을 선택해서 삽입해 주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 강의 교환에다가 이 그림 파일 올려드렸으니까 요거를 해당하는 위치에 이동해서 압축을 푸셔서 해당하는 위치에서 그림 삽입 진행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답안 작성 요령, 그 다음에 수험자 유의사항 부분 중에서 좀 필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를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총 6개의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작업을 하게 될 부분은 슬라이드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슬라이드 1번을 통해서는
총 3개의 세부 조건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형을 넣는 부분. 지금 우리 출력 형태에는 오각형이 넣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도형 안을 그림으로 채우는 거, 그 다음에 투명도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테두리를 보시면 테두리가 이렇게 약간 몇 개 설정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워드숍 기능이 있는데 요거를 한컴 오피스 계열에서는 워드숍 또는 글맵시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고요. 우리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에서는 워드아트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글자는 글자인데 좀 약간 회전이 되어져 있는 모양의 변형이 있는 그러한 글자를 워드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워드숍을 넣고 그 다음에 글꼴 밑에 보면 반사 적용되어 있죠. 이런 걸 설정하는 부분 함께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위에 그림을 넣을 거고, 이 그림을 삽입해 보면 그 회색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배경색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배경색을 지금처럼 투명하게 설정하는 거를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1번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어찌 보면 1번 문제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쉽게 삽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도형을 넣는 거에 대해서 작업을 해야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림 넣는 거, 이런 것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화폐별 특징이라고 하는 글씨에 색깔이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고 이렇게 밑줄까지 그어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글자의 색깔이 들어가 있으면서 밑줄까지 적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이퍼링크가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자를 일부러 색깔을 바꾸고 밑줄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하이퍼링크를 적용하면 이게 색깔과 밑줄이 그어진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네이버 또는 구글, 유튜브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개의 페이지들이 있죠. 링크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어떤 특정 동영상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동영상이 바로 틀어지게 되고요. 네이버에서 로그인 페이지를 누르면 아이디 비밀번호를 칠 수 있는 창으로 이동이 될 것이고, 구글 사이트에서 예를 들어 메일 기능을 누르면 지메일 페이지로 이동이 되겠죠. 우리가 이걸 굉장히 이미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사용하고 있지만 이거의 근본적인 원리는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기능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퍼링크가 뭐냐, A라고 하는 요소를 선택했어요. 근데 B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와요. 그게 하이퍼링크입니다. A를 선택했을 때 B로 연결되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화폐별 특징이라는 걸 선택했을 때 우리는 4번 슬라이드로 이동되게끔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설정하는 기능이 하이퍼링크고, 요거는 여기 목차 슬라이드 작성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림 넣는 거는 설명을 드렸고, 이 그림의 보시면 그림 4번, 그림 5번이 있는데 얘네들은 뭐냐면 여러 개의 그림들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화면을 이동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6개의 그림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게 그림 4번과 그림 5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 이게 좀 살짝 화면이 잘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내가 악수하는 그림만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당하는 그림에 대해서만 자르기를 해서 여기만 살려야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림 5번도 여러 개의 그림들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살려서 나오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6개의 그림이 한 세트로 묶어져 있는 게 그림 4번, 그림 5번이고요. 여기 예시에는 그림 4번 파일이 넣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3번 슬라이드 볼게요. 3번 슬라이드는 어떤 걸 작업하는 거냐면 바로 텍스트 그리고 동영상을 결합하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를 삽입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것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이 기본이 될 것이고 ITQ 한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한쇼 데이터를 입력할 때 영어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타 연습도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렇게 한글 데이터도 여러분들이 입력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이 있어요. 이 동영상 굉장히 오래된 한국생산성본부의 홍보 동영상인데요. 그 홍보 동영상을 넣고 동영상이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설정되도록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글 앞에 이게 특수문자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이제 글머리 기호라고 말을 해요. 글의 머리, 글의 앞부분에 기호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글머리 기호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러한 부분들도 3페이지에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4번 부분 살펴볼게요. 슬라이드 4번 부분은 표 슬라이드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조건이 총 3개의 조건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상단에 있는 도형은 이 2개의 도형이 있죠. 지금 보면 요게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 한쪽 모서리가 잘린 거 그리고 양쪽 모서리가 잘린 요런 사각형 계열의 도형을 넣고 배치를 하는 요런 문제가 상단 도형의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도형 이렇게 물결 모양의 그림을 넣고 그라데이션 효과를 적용하는 거 요런 게 출제가 되게 됩니다. 다음 이제 오른쪽에는 표를 넣고 표에 대한 스타일을 적용하는 요런 문제가 함께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표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어렵지는 않고요. 표를 넣고 도형을 넣고 그 다음에 왼쪽에 도형 넣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효과까지 적용하는 거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 그라데이션 효과 같은 경우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것도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5번 부분인데요. 슬라이드 5번 부분을 통해서는 우리가 차트를 작성하는 부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표 데이터가 있죠. 이 표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사용해서 차트를 삽입하는 거 작업을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에서는요. 데이터가 꺾은 선형으로 나오는 꺾은 선형 차트가 삽입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너무나도 기능들이 좀 많고 또 세밀하고 어려운 기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하나하나 설명드리진 않고요. 다만 다른 부분에 비해서 차트가 오히려 조건이 아주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다 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다만 조건들이 좀 많기 때문에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5번 차트 슬라이드 작업을 풀 때는 위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작업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이것도 이 차트 만들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6번인데요. 슬라이드 6번을 통해서는 도형 슬라이드를 작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도형을 만드는 거.
테두리를 넣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도형을 넣고, 지금 보시면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배치도 하고 크기도 조절하고 회전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6번 슬라이드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 만들었으면 이 왼쪽에 있는 부분과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각각 그룹화를 시켜주는 거,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는 기능에 대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우리 시험에 대한 문제 살펴봤는데 한 번만 다시 정리를 설명드릴게요. 1번 슬라이드는 표지, 디자인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형을 편집하고 워드숍을 삽입하고 그림을 삽입하는 그러한 문제가 1번 표지 디자인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다음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편집하는 목차 슬라이드를 2번 슬라이드에서 작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도형을 일단 만들고 적절하게 배치하는 거 문제 출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 적용하는 거, 마지막으로 그림 넣고 자르기 하는 거, 이런 부분이 2번 목차 슬라이드에서 작업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3번 슬라이드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시험이 계속 개편이 되면서 예전에는 한글 데이터의 내용이 훨씬 더 많고 영어의 비중이 줄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영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한글 비중이 줄고 영어 데이터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쇼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요, 영어 데이터의 양을 조금 더 집중해서 영어를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연습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동영상을 넣고 글머리 기호 설정하는 거, 이런 부분들 살펴볼 거고, 다음 슬라이드 4번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도형들을 넣는 거, 그리고 좌측에 도형을 넣는 거, 이런 것들이 삽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슬라이드에서는 표 데이터, 그러니까 차트지만 어쨌든 차트 안에서도 표의 내용이 될, 차트의 내용이 기반이 될 텍스트, 숫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표 데이터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차트 데이터를 하나씩 편집하는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 6번을 통해서는 도형들을 삽입 편집하고 하나로 묶어주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6번 슬라이드에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뭐를 해야 되느냐, 아까 조건 중에 그게 중요했어요. 파일을 저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거 설명을 드릴 텐데, 페이지에 대해서 A4 용지로 설정하겠다라고 하면은 상단에 있는 파일 메뉴 들어가서 쪽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쪽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표시가 되고, 여기서 용지 종류를 A4 용지로 바꾸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지의 종류가 A4로 변경이 되고요. 세로 방향, 가로 방향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은 가로 방향이기 때문에 따로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확인 메뉴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최대야 맞춤 확인이라고 하는 창이 한 번 더 뜰 텐데요. 요거는 우리가 아직 문서를 만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용지 설정하는 것까지 작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네, 우리는 한쇼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았고요. 한컴오피스 2022 프로그램 안에 한쇼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여러 개의 앱이 있고요. 여기서 한쇼 메뉴에 들어가서 새 문서 항목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용지 크기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용지 크기를 왜 처음에 변경을 해야 되느냐? 용지 크기를 나중에 바꾸면은요, 문서의 배치가 엉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애초에 해당하는 문서를 A4 용지로 출력할 용도로 만드는 거다라고 하면 그러한 작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용지 설정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용지 설정을 마지막에 하지 마시고 최초, 가장 처음에 이게 한쇼 실행하자마자 진행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단에 있는 파일 메뉴 들어갈 거고요. 여기서 쪽 설정 메뉴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용지 종류가 와이드 스크린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모니터 해상도의 종류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눌러주시고 우린 A4 용지로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방향, 기본이 가로 방향이기 때문에 따로 설정 바꾸지 마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크기 조절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있는데요. 기본값 선택을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화를 눌러도 되고요. 맞춤하기는 눌러도 됩니다. 편하신 거 아무거나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서 용지 크기를 A4로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다음 슬라이드의 개수를 6개로 만들어라 라고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한쇼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슬라이드는 1개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총 6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1번 슬라이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엔터를 5번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1번은 만들어진 상태니까 엔터를 5번 쳐서 2, 3, 4, 5, 6 이렇게 총 6개 슬라이드가 표시되게끔 설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 한쇼로 화면을 이동을 해주시고요. 1번 슬라이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엔터를 하나, 둘, 셋, 넷, 5 해가지고 총 6개 슬라이드가 생성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 보시면 더하기, 플러스 메뉴가 있는데요. 요거를 눌러서도 여러분들이 스타일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해당하는 슬라이드에 대해서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한 슬라이드에 대해서 삭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삭제하고자 하는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 슬라이드가 삭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일 저장하는 부분만 진행하고 수업 마칠게요. 파일 저장 작업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파일 메뉴에서 저장하기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여기 있는 저장하기 플로피 디스켓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라는 창이 뜨고요. 여기서 문서 ITQ 폴더 안에 파일을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파일 형식이 PPTX로 되어 있어요. 이거 파워포인트 문서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요거는 우리 첫 번째 한쇼 문서 요걸로 선택을 하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파일 이름 1, 2, 3, 4, 5, 6, 7, 8 빼기